지금 이 순간에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지하철 한 번. 전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2,700개의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장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바생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의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경기도 성남에서 10년째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던 박 사장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봄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손님은 있었어요. 문제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원가는 2년 새 40% 올랐고 가스비는 2배가 됐어요. 임대료는 재계약하면서 15% 뛰었습니다. 그래서 국밥 한 그릇에 9,000원을 받았는데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빼면 손에 쥐는 건 1,000원도 안 됐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인 구조.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이 구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직장인까지 덮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2024년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년을 버티는 곳은 고작 30% 수준이에요. 10개 중 7개는 3년 안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폐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폐업 신고 건수가 약 98만 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이미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던 동네 식당이나 카페가 문을 닫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쉽다, 장사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문을 닫기 직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알바생을 자르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결국 사장님이 혼자 14시간씩 일하다가 쓰러지면 가게는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폐업은 단순히 가게 하나가 닫히는 게 아니라 그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까지도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납품하던 식재료 업체가 매출을 잃는 거고 그 건물 임대인도 결국 공실이 생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주변이 같이 흔들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연쇄효과, 즉 파급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것도 같이 넘어지는 구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화물차 기사님들은 기름값이 무서워 핸들을 잡기가 겁난다고 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주말 나들이를 가려던 가족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10,000원을 훌쩍 넘는 걸 보고 지갑을 닫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고르는데도 손을 떱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바닥을 치는 최악의 상황. 쉽게 말해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공포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 보러 가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장바구니에 물건 몇 개 담았는데 6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예전엔 4만원이면 됐던 것들이요. 이건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주요 식료품 가격이 평균 23% 올랐습니다. 쌀, 달걀, 대파, 배추 전부 다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화가 나는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신 기술이 들어간 가전제품이 비싸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TV 가격은 성능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김밥 한 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어떤가요?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물건값을 낮추는데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와 주거비는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구조에 갇힌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결함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외에서 수입해온 과일이 국산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건너왔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오렌지가 제주도 귤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망고가 경북 사과보다 저렴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생산 구조가 붕괴되고 유통이 독점되면서 벌어지는 기현상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바가지를 쓰는 이 구조. 결국 누구만 배를 불리고 있을까요? 바로 플랫폼과 대형 유통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에 핵심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영업자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높은 임대료로 나갑니다.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원리금 상환으로 은행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번 돈이 우리 손에 머물지 않고 거대한 빨대의 꽃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실물 경제는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조차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쌓아두기만 합니다.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25에서 30% 수준입니다. 매출 1000만 원이면 임대료로만 250만 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상권이 살아나면 임대료는 껑충 뜁니다. 노력해서 상권 살려놨더니 임대료로 다 빼앗기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배달의 민족 기준 중개 수수료. 약 6.8%의 배달비 포함하면 주문 한 건당 2025%가 빠집니다. 1만원짜리 음식을 팔면 2,500원이 플랫폼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재료비 임대료까지 더하면 실질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배달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는 구조예요. 울며 겨자 먹기입니다. 세 번째는 금리입니다. 코로나 때 생존을 위해 빌렸던 대출 기억나시죠? 당시 금리가 2에서 3%였는데 지금은 5에서 7%까지 올랐습니다. 1억 원 대출이면 이자 부담이 연간 200만 40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직장인도 똑같이 짓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경기 화성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22살 이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남짓 법니다. 그런데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빼면 120만 원이 남아요. 이걸로 생활비, 통신비, 경조사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상 저축은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이 편의점 사장님도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알바비를 올려줘야 하는데 매출은 그대로거든요. 사장님이 한 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알바생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알바 시간을 줄입니다. 이 씨는 한 달에 10시간을 덜 일하게 됩니다. 수입이 줄어요. 사장님도 알바생도 둘 다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걸 제로섬 구조라고 합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직장인에게도 퍼집니다. 어떡해요? 직장인들 요즘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시죠? 외식 횟수를 줄이고 커피를 편의점에서 사고 여행을 취소합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큰 문제입니다. 소비가 줄면 가게 매출이 줄고 가게가 힘들어지면 직원을 줄이고 직원이 줄면 다시 소비가 줄어요. 이 악순환, 쉽게 말하면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비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들 불경기라고 하면 싸구려 제품이 잘 팔려야 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2024년 기준 편의점 매출은 올랐습니다. 커피 전문점 대신 편의점 커피로 옮겨간 거예요. 고가 레스토랑도 프리미엄 수요는 유지됩니다.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건 중간입니다. 1만원짜리 점심, 3만원짜리 외식, 이 중간 가격대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자영업자들이 집중된 바로 그 구간이에요. 이건 K자형 양극화입니다. 잘 가는 사람은 계속 잘 가고 중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중간에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있습니다. 결국 이 화살은 돌고 돌아 다시 대기업 직장인에게로 향합니다. 경제는 거대한 사슬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생과 자영업자가 끊어지면 그 다음은 반드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사는 40대 직장인 최씨. 맞벌이인데 월 합산 수입이 600만원 정도예요. 예전엔 여름에 제주도 여행 한번, 외식도 주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70만원, 자녀 교육비가 80만원, 식비가 60만원. 여기에 관리비, 보험료 더하면 4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남은 200만원으로 두 아이와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여행은커녕 주말에 외식 한 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2026년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급 500만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믿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500만원으로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벅찬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가족이 소비를 줄이면 그 영향이 어디로 갈까요? 여행사, 식당, 쇼핑몰. 전부 타격을 받습니다. 개인의 절약이 산업 전체의 불황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리고 화물차 기사 박씨도. 택배 물동량이 줄면 수입이 줄어요. 소비가 줄면 물동량이 줄고 물동량이 줄면 화물 기사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다시 소비가 줄어요. 이 연결고리가 무섭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100만 폐업.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10년이 20년이 무너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알바생에게, 직장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퍼지고 있어요.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고금리. 이 세 가지가 지금 자영업과 소비를 동시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없는 구조.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 500만원의 가치를 계산해 보셨나요? 3년 전의 500만원과 지금의 500만원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돈입니다. 치솟은 금리의 대출 이자로 150만원이 나갑니다. 식비와 공과금으로 200만원이 증발합니다.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이면 식비만 20만원이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이자 잔치를 벌입니다. 500만원 소득자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직장인 위기의 예고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